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NFBG 사이드인 아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은 바로 중공 해체 전략입니다. 자, 먼저 중공이 지니고 있는 독자 패권 해체와 대한민국의 고통 수복입니다. 중국은 패권에서의 자원과 인프라 산업을 지니고 있는데요. 게다가 그들이 지니고 있는 화학을 통해서 거대한 인맥을 통한 타국을 위협하는 외교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금융을 시장을 개방하면서 불리할 경우에는 군사를 통한 무력적인 자본 탈취를 통해 금융 외교 세력의 침몰을 날리며 냉전을 통해 자신들의 패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유럽과 중동, 중앙아시아를 주도할 수 있는 지리점의 이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물론 한반도도 지니고 있지만 더더욱 더 큰 대한민국의 패권을 위해서 중공을 해체시키거나 만일 차지해야 패권 강화를 원하는 타국의 도움과 함께 4차 산업의 패권을 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역사를 보면 유목민족에 개입되어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를 기반한 인프라 형성과 금융계의 유대 연대를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 역사에 유목민족이 개입되었다는 점을 명분화시키면서 교과서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만의 미래는 제2의 독일과 일본을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역사의 사례에서 독일은 1991년부터 동독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고 같은 해 일본은 거품 분기를 기점으로 패권이 악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장과 악화는 영토에 관한 확보와 유지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0년대 대만은 막대한 전자산업의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패권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이 선택할 미래의 외교 전략에서는 유지와 확장, 즉 우선 유지해서 막대한 거품을 얻는다면 그 자체를 통한 중국 시장을 차지하는 데 힘을 쓸 것이고 친일을 강화를 하게 되고 유라시아 패권을 이동하는 점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영토 확정에서는 ESG를 따른 압박에서 막대한 사회 투자를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타국의 외교와 금융 세력을 통한 자금난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독자적인 패권을 지닐 수 없을지언정 그러나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국 인민의 인터넷과 사치를 이제 간단하게 9개로 나뉘었는데요. VPN과 틱톡, 우마오당, 금융거래, 정보 조작을 포함해서 자동차와 가방, 성매매와 마약, 그리고 전자부품으로 나뉘었습니다. 자, 저는 중국 해체를 포함한 향후에 미국의 세계를 관리하는 전략을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유라시아 개입과 반미 외교의 보복으로 나뉘었습니다. 우선 대만의 반일에서 중일 관계 친밀의 역사를 통해서 반중 세력의 배신감을 증폭시키고 파미르 고원의 대립과 티베트와 위구르, 구소르 연방, 터키를 통한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즉 반미적인 국가들의 인프라 경제를 파괴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패권을 말이죠. 그리고 반미 외교의 보복을 세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티베트와 위구르의 산업의 지분을 차지해서 대만과 일본의 독자 패권을 최대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중동과 유럽의 약탈 조직을 강화해서 민족 보호로 인한 해외 진출을 악화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권과 환경을 위배를 기반한 제재 ESG를 통해서 회피를 기준으로 한 공격 세력을 파괴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자포니즘 악화와 바이오테스인데요. 역사를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던 미국의 CIA는 인간의 생명과 정신을 조정하는 바이오테스트 MK 울트라를 실행했습니다. 현재 들어서 의료의 산업은 치료조와 백신에 집중되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며 불황을 맞이한 중국인은 소득 회복에 집중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의 기준이 편안함에서 임금으로 변하며 대다수가 중산에서 서민층으로 이동되는 경우가 점점 더 커질 거라는 점이죠. 따라서 고임금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 테스트를 일본과 연대해서 중공 지역을 발생시키고 장기 집권에서 비인구 사례를 통해 대만과 일본의 패권과 반미 외교 방지를 위해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협박이 안 된다면 대만을 비롯한 반의 증폭과 정권 교체와 자포니즘 악화를 인터넷을 통해서 실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국가들의 바이오 테스트 사례를 인터넷 기사로 찾으면서 이제 찾은 겁니다. 이러한 URL은 유튜브에 설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중공이 지니고 있는 군대 동식과 동남아 자체 산업을 나는 점입니다. 중국의 부대는 중국의 분열 과정에서 테러 조직으로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중국 부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로 재정 악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이념과 비슷한 베트남을 적대적 관계로 형성해야 됩니다. 특히 일본은 베트남인의 범죄와 위험한 공작을 겪고 있으며 중국과의 긴밀한 연대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베트남의 잘못을 처벌할 전쟁을 통해 중국 군대와 일본 무기로 베트남을 침범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국가의 불안성 해소와 성장에 몰두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쟁의 폐해를 전 세계에 부각시켜서 전쟁을 반드시 증복해서 완전한 평화와 자포니즘 악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극심한 사회 혼란에 빠진 베트남인을 약탈 조직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만일 전쟁이 끝난 뒤에 부대가 무기와 자동차를 버리고 간다면 그 자체를 통해서 약탈 조직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변 국가의 약탈 조직 감시를 위한 어마어마한 최첨단 장비를 바탕한 자체 산업을 도입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가 감시와 통제에 들어설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자, 이것은 해체 지도인데요. 이게 빨간색은 만주고 노란색은 몽골 그리고 갈색은 베이징과 상해파가 거의 서로 경쟁하는 새로운 국가 그리고 초록색은 티베트와 위구르 그리고 분홍색은 새로운 국가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저만의 동남아 전략에서 유튜브로 소개하겠습니다. 향후에. 자, 일단은 몽골입니다. 초원에서 사막에서 생활하는 사회체제를 기반으로 초원지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북방과 유목민족이 주도한 역사를 밝혀내는 형식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죠. 게다가 중공의 거짓적인 동무공주를 뒤집으며 화교 세력의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만과 일본의 초원 사막 진출을 위한 테스트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핑크색 국가, 즉 자세히는 스촨 윈단 국가인데요. 높은 자원과 도시화로 경제 유지와 인프라 환경을 편하며 중국 인명이 반발하는 티베트를 비롯한 소수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파란 국가, 즉 대만과 분열된 중공의 일본 연대를 통한 동남아 패권을 강화를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막대한 전략 관리로 파란 국가로부터 지속적인 이익과 파란 국가의 외교 위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와 새로운 소재, 통신 산업을 미국과 연대하며 동남아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갈색 국가의 원자가 해안 패권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을 증폭시킬 수 있는 대량의 원전 기지가 있으며 일본, 대만과 중국의 해상 봉쇄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안후이성의 막대한 자원과 식량으로 대만과 화교 패권을 저지할 수 있는 협박을 할 수 있게 되며 베이징과 상하이파의 대립, 즉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인프라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3국에서는 대한민국과 대만과 그리고 일본입니다. 그리고 초록은 티베트와 위구르의 유라시아입니다. 파란 국가의 중고 인프라 활용으로 인한 반발, 즉 대만의 독적인 유라시아 패권 진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되며 대륙 통합 저지를 위한 중공 범죄 처벌과 이에 따른 피해 보상 요구로 통합을 바탕한 패권 형성과 이를 활용한 국가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란신과 우르무치, 카자흐스탄 철로와 석유, 가스 산업과 파이프, 그리고 물, 특히 물에서는 2020년도에 미국에서 물에 관련된 선물 시장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물이 곧 돈으로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유럽과 아프리카, 동아시아 교류로 경제 성장을 하며 반미적인 독자 패권 구축을 저지할 수 있는 위협적 요소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며 만일 궁금한 게 있으신다면 이메일과 댓글로 보내주세요.